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보는 수많은 숫자들, 그 뒤에 숨어 있는 통계의 착시 현상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속지 않고 진짜 의미를 읽어낼 수 있을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그럼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바로 70%라는 숫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전 세계 인구의 70%가 공유하는 공통점. 혹시 짐작하시나요? 정답은 바로 매일 보는 통계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놀랍죠? 최근에 있었던 한 글로벌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숫자를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죠.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사실 우리는 통계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숫자는 객관적인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종종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기 위해서 사용되다 보니까 신뢰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거죠. 딱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은 것 같아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숫자를 다루는 사람은 한다. 그러니까 문제는 데이터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그걸 누가, 어떻게 다루고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건데요. 이건 뭐랄까 숫자가 그래프 같은 옷을 입기도 전에, 그러니까 데이터 그 자체에 숨어있는 함정들이에요. 기초공사가 잘못된 셈이죠. 가장 흔하고 기본적인 함정이 바로 이 표본 크기 문제입니다. 보세요. 여기 전체 인구는 남녀 비율이 거의 반반인데 딱 3명만 뽑아서 조사를 했더니 우연히 다 남자인 거예요. 그럼 이 집단은 100% 남성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결론이 나올 수 있겠죠? 이처럼 표본이 너무 작으면 현실을 완전히 왜곡해버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진짜 재밌는 퀴즈 하나 내볼게요. 여기 A학과랑 B학과가 있어요. 두 학과 모두에서 남학생 합격률이 여학생보다 더 높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두 학과를 합쳐서 전체 합격률을 보니까 오히려 여학생 합격률이 더 높은 거예요. 아니,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바로 여기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각 학과별로는 분명 남학생 합격률이 더 높죠. 근데 오른쪽 전체를 합쳐놓은 데이터를 보면 상황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여학생 합격률이 더 높아졌어요. 이렇게 부분만 봤을 때의 경향이 전체를 합치니까 정반대로 나타나는 현상.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걸 바로 심슨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해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면 완전히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전체 그림을 보고 있는 게 맞나 하고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률을 오해하는 것도 우리가 정말 자주 빠지는 함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일 비 올 확률 70%라는 예보가 있어요. 그럼 우린 보통 내일 비 오겠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 뜻이 아니에요. 내일과 비슷한 기상 조건이었던 과거의 날들을 10번 모아봤더니 그중 7번은 비가 왔더라 라는 의미거든요. 내일의 결과를 보장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자주 놓칩니다. 자, 지금까지는 데이터 그 자체, 즉 원재료에 숨어있는 문제들을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눈을 속이는지, 바로 우리의 직관을 교묘하게 조정하는 시각적 속임수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고전적인 수법이죠. 그래프의 세로축, 즉 Y축을 보세요. 0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중간 어딘가에서 뚝 잘라버렸죠. 이렇게 하면 막대 그래프들 사이의 차이가 막 엄청나게 커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코딱지만한 차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각적 함정들은 꼭 조심해야 해요. 방금 본 Y축 자르기로 차이를 뻥튀기 하는 거, 또 별거 아닌 변화에 막 빨간색 같은 위험 색깔을 써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 아니면 괜히 3D 효과를 줘서 막대 그래프가 더 커 보이게 만들거나 누적 그래프로 전체 성상을 과장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시각화가 무조건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만 쓰면 정말 복잡한 것도 놀랍도록 명쾌하게 보여주거든요. 지금 보시는 게 바로 한스 로슬링이라는 분이 만든 겟마인더 시각화인데요. 수십 년간의 세계보건 데이터를 정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로 만들어냈어요. 이게 바로 좋은 데이터 스토리텔링의 힘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를 속이는 여러 함정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도구 상자를 하나 선물해 드릴게요.
앞으로 뭔가 너무 좋아 보이거나 반대로 너무 나빠 보이는 통계를 딱 마주치면요. 이 간단한 5단계 체크리스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첫째, 출처 확인. 누가 어떻게 만든 데이터지? 둘째, 표본 검증. 충분히 크고 대표성이 있나? 셋째, 오류 찾기. 혹시 내가 아는 함정이 숨어 있나? 넷째, 재현 가능성. 이 결과 다시 해도 똑같이 나올까? 마지막 다섯째, 교차 검증. 다른 자료랑 비교하면 어떨까?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 이것도 좀 복잡하다 싶으시면 딱 2가지 습관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해 법칙. 어떤 통계를 보든 무조건 최소 2군데 이상의 다른 출처를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정 전 체크리스트. 데이터에 기반해서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방금 그 5단계 체크리스트를 한번 쭉 훑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이것만 해도 정말 강력한 방어막이 생길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아까 그 멋진 시각화를 만들었던 한스 로슬링의 말로 하고 싶습니다. 데이터는 진실을 말하지만 해석에는 책임이 따른다. 결국 우리가 숫자를 비판적으로 본다는 건 모든 걸 의심하는 냉소주의자가 되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데이터가 보여주는 진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되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현명한 자세를 갖는 것. 그게 바로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